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병 대표입니다. 저는 12월 16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3시 4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마감 이 정도면 훌륭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승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주의 상승폭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 지난 한 주간 급격한 상승을 보인 데에 따른 피로감을 이제 오늘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는 모습으로 보합권 움직임 보였습니다. 큰 조정 없이 보합권 조정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조정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추가 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눌림목 자리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정치적 이슈가 좀 해소가 됐죠. 일단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가결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판이 좀 짜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말 동안 정치적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좋은 흐름, 오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는 기존 인맥주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 인맥주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고, 근데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보는 거지 매매를 하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매매를 한다면 우리나라 정책주, 그러니까 인맥주라는 건 특정 정치인과 어떠한 인맥이 다 있으니까 인맥주가 됐잖아요. 그쪽 말고 그 특정 정치인의 뭐 소속 정당이라든지 정치적인 입장 색깔들을 보면서 이제 정책주, 그 방향과 맞는 정책주들의 흐름을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발 정책주, 이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매매하면서 시장의 테마를 만들고 있는 쪽은요, 이 미국발 정책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발 정책주들까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한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급 동향이 살짝 바뀌어질 수는 있는데 이 시간이면 확정치가 나오네요. 기관이 21억 순매수로 바뀌었고 개인이 3,688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요.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4,767억 원의 순매도. 차익 실현도 해야 되겠고, 외국인들이 거칠게 좀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 보인 거고요. 대신에 연기금의 방어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1,423억,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가 들어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군요.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입장의 차이는 뭐 당연한 겁니다. 개인들이 쏟아내면서 던졌었던 그 물량들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한 일주일간, 오늘까지 이제 하면 딱 5거래일인데 5거래일 내내 순매수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차익 실현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미국발 이슈는 이제 각종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요. 합성, 제조업,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나옵니다. 뭐 지금 시장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과중한가, 근데 인플레이션 말고 경기는 또 얼마가 둔화가 될 것인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이 지표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내일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다만 이번 주에 있어 FOMC에서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 대부분이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충족시켜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 어쨌든 PPI는 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CPI 자체가 시장 예상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이제 관심 섹터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계속해서 같은 거예요. 우크라 제거는 미국 트럼프의 이제 정책인 것이고, 드론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관련주는 일론 머스크가 주장을 하고 있는 쪽이죠. 그 경협주는 아직도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트럼프인데, 경협주,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협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매매를 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좀 많이 나갔어요.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관망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워낙에 매수를 좀 저렴하게 해놨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맛봤기 때문에 12월 11일에 매수한 이후에 뭐 요런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대비 최고가 기준으로는
46%까지 상승을 보였어요. 좋은 흐름을 보였고 제시안 시스템은 두 번째 오늘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수익을 봤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수익을 보면서 6,340원에 1차적으로 수익 실현했고 2차 목표가는 아직 도달 안 했는데 앞자리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SY 스틸텍 우리 방에 아주 우크라 제공 관련주의 대장주이고요. 우리 방의 찐 효자주입니다. 방평단 6,670원 써놨는데 이제는 방의 평균 단가라는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7월달부터 우리가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오늘도 매수 사인을 드렸고 12월 12일에 이제 7,900원 추가 재매수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590원에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했는데 반복 매매를 계속 이어갔고 누적 수익률은 엄청나고요. 단 한 번도 완매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말 강한 장대 항목 한 번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상장한 종목이죠. M83 시각 특수효과 관련주이면서 이제 이걸 토대로 글로벌 시장 그리고 AI 시장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지난주에 역시 매수를 했습니다. 16,400원 매수해서 오늘 17,500원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신규주 중에서도 최근에는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던 위추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주말 동안 우리 시장을 괴롭히던 정치적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를 했습니다. 특히 정치 테마주들이요. 그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를 했고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가 지금 진짜 이거는 오타입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근데 해로운 거 맞아요. 주식시장의 인맥주는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 대장주가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 그리고 효성오엠인데 점상 같죠. 600억 700억 시총입니다. 오늘 30% 올라서 시장의 흐름, 이 시장의 질을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인맥주들이에요. 기존 인맥주들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맥주의 극단적인 변동성을 잘 보여줬는데요. 이재명 관련주 대장주인 동신건설 오늘 20%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있으면 이게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후보로 계속 남아있잖아요. 이 인맥주라는 건 그래서 시장의 돈을 흡수하고 빨아들이면서 그 다음날 또 급락시켜서 다 잘라내버리고 이 시장의 돈을, 시장의 이 자금을 좀 증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극단적인 시세니까요. 이게 지금 신용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서 또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자금이 아닌 더 레버리지를 높여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극단적으로 저렇게 시세가 나버리면 그냥 자금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인맥주는 일단 좀 멀리 하는 거고요. 정책주는 상승 흐름을 장기간 타고 갑니다. 인맥주랑은 전혀 다르죠. 정치 테마주에서 인맥주 그리고 정책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정책주는 상승 흐름을 장기간 타고 가기 때문에 이제 구간별로 수익 실현 타점을 주고 특히 마지막 순간엔 어떤 종목이든 삼성전자 요즘에 예를 들면 안 되는구나.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와요. 그 이후에 다시 오른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르거나 천천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와도 추세선에 걸려서 지지를 받아요. 최고점 자리에서 비중을 크게만 매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발 정책주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 재건 그리고 드론 등 이제 최근 조정 구간을 보이던 테마 섹터들이 지지 구간 잘 만들었죠.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정책주의 상승 패턴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르게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정책주들 움직임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일신석재를 추천을 드렸던 이유도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 포함이 되지만 경협주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협주는 대표적인 민주당의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지금 트럼프 시대가 이제 개막 직전이고 그렇다면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만남을 성사시킨다면 경협주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겠죠. 네, 차트를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자면 동신건설 보세요. 매수 구간 이 탄핵 부결됐을 때 12월 9일 날 마이너스 9%로 시작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거 마이너스 9%대 그 전날 레버리지를 활용한 사람들은 털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 다음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긴 이어갔지만 위에서 고가놀이를 하다가 오늘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가결됐는데도 하락하죠. 재료 소멸이잖아요. 그럼 이제 적정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받고 나서 오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아니면 돕니다. 뭐 아니면 도니까 50%의 확률이면 낮은 확률은 아니죠. 그래서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매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리딩하는 입장에서 이걸 추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레버리지는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일신석재 한번 봐봐요. 이런 극단적인 시세들이 안 나오잖아요. 자, 10월 29일에도 급등 한번 나온 다음에 천천히 조정을 보입니다. 급격한 조정이 아니죠. 이날 15%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충분히 매도 구간들을 주고 갑니다. 근데 이날은 제가 지금 이때 이 트럼프 지지율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일신석재가 우크라 재건 관련주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 관련주들이 이때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고 여기서 날아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 결국 트럼프가 됐잖아요. 근데 대선 직전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해리스 지지율 막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조정을 받았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트럼프가 되고 다시 올랐습니다. 급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슨한 평범한 횡보장을 보였잖아요. 시장 영향에 의해서 밀릴 수는 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상승 흐름 다시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 12월 4일날 급등했었던 이유는 이때가 바로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죠. 그러면서 여권 지지율 급격하게 낮아지고 야권이 올라가면서 일신석재도 수혜가 기대가 된 겁니다. 자, 우크라 재건에다가 민주당 관련 정책주로 편입이 되면서 교집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첫 매수 진행을 했고 이 조정 구간 사실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어디까지 하락할 줄 모르죠. 그래서 항상 지지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지지라인을 이탈하는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거의 100% 지지라인은 이탈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탈한 이후에 복귀를 빨리 하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느냐를 봤는데 10월 6일날 바로 복귀하는 모습 보였고요. 상승으로 나왔는데 사실 약간 이 너무 극단적인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 추가적으로 이탈할 거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12월 10일날 이제 수익 실현이 한번 나가게 된 거고요. 12월 10일날 수익 실현 나간 이후에 한 번밖에 매매를 못했으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날 다시 산 겁니다. 12월 11일날 그래 다시 한번 재매수를 1930원 진행하고요. 하루 쉰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멋지게 상한가를 꽂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 나오는데 오늘은 뭐예요? 사실 오늘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랑 같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정책이 미국발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이 서로 교차될 수 있다면 그 종목은 당연히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강하게 나오겠죠. 지금 일신석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런 미국발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이 콜라보가 되는 이 테마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에이럭스부터 보죠. 상한가에 갔습니다. 에이럭스부터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멋지게 상한가를 꽂았어요. 근데 왜 얘가 갑자기 오늘 상한가를 꽂으면서 드론의 대장이 됐을까요? 에이럭스는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코딩 교육을 담당하는 얘가 거기서 활용하는 교구제를 제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교육 정책주로도 움직였어요. 교육주는 대표적인 인구 정책,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왜 움직일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취업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더 나가서 출산을 했으면 그다음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 얘기 드렸는데 일자리 관련주가 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는 게 재택근무, 그러니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에서 정말 일을 하는데 저출산을 관리하려면 재택근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관련주까지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 시발점 어떻게 보면 교육주에 대해서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왔죠. 대표적으로 YBM 내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너무 뭐 유명한 그리고 여러 번 그렇게 됐던 테마라서 음봉으로 귀결됐지만 어쨌든 상승 흐름이 이어갔고요.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꽂았는데 두 가지 정책이 교체가 되잖아요. 미국발 드론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 이게 교차가 되면서 콜라보레이션이 됐죠. 자, 이게 되면서 이제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이면서 상한가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이럭스가 이제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은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갔는데 오늘 저는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12월 11일 날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5,750원에 추천을 드렸고 16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5,900원에 이제 재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오전 내내 좀 지루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면 에이럭스가 교육이냐 드론이냐 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드론 관련주는요, 일론 머스크가 무인 전투기로 바꾸자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을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국방 산업에 대해서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드론에 관련돼서 이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 흐름이 오늘 강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전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오늘 오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쉬어갈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900원 어떻게 보면 오늘 매수하는데 매수가를 굉장히 잘 줬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 탄력 키웠는데 에이럭스 효과였어요. 에이럭스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교육이든 드론이든 상관없이 일단 수급 들어가면서 상승 흐름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익 실현 한 번 더 했는데요. 내일까지도 추가 상승 이어가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추세적인 상승 보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정책주의 특성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그대로 보면서 추세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트럼프는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아직 정부 효율화 기구 없는 기구고요. 여기 수장에 지명된 것이 임명은 아직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디데이가 남아있는 테마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딥마인드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 국가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딥마인드는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게 100만 드론 장병 양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좀 자극적인 표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안타깝게 손절이 나간 종목이라서 저는 대장주를 위주로 공략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이시언 시스템을 좀 더 강력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주에서는 또 보면 SY 스틸텍이 있는데 일신석재 얘기하면서 이제 재건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 SY 스틸텍만한 종목은 없어요. 지금 고급방에서 매매를 했었던 이 포인트들인데 초반에 이제 7월부터 8월 사이 요 구간에서 매매했었던 이 내역들은 여기에서의 매매 구간은 사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얘기를 드려도 공감하기 좀 어려우실 거고 대충 평단이 4,000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3,900원대부터 우리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겠죠. 그래서 3,900원대에서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쭉 이어오면서 이 동그란 부분 전부 매수 포인트들이거든요. 이 매수 포인트들 하면서 수익 신호를 아주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수익 신호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했죠. 근데 이제 지나간 거고 문자 리딩 내역 다 보여드렸고요.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여드렸고 최근이 중요한데 고가를 9,700원을 형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고가를 찍은 이후에 다시 내려왔죠. 다들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형 관련주 끝났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뭐 어떻습니까? 이미 많이 갔는데 그것도 인정했지만 저는 왜 끝났지? 아직 종전이 안 됐는데 그리고 종전이 되면 이게 끝나나요? 종전이 된 다음에 사업에 삽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종전되면 장대 음봉 한번 나올 거예요.
종전이 되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한번 뚝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떨어져봐야 어디까지 떨어지죠? 이거 마이너스 30% 돼봐야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은 오늘 하한가를 가면 얼마였죠? 7천이 아니고 하한가 하락가 말고 이 하한가를 바꿔봅시다. 하한가는 어디서 보지? 다른 HTS로 갈게요. HTS별로. 왜 이거가 중요하냐면 오늘 하한가를 가봐야 5,690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추세 매매라고. 추세를 타고 매매를 하는 종목인데 일단 3,900원대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 고가권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5,900원까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딱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들어간 분들은 여기서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지만 얘를 추세대로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을 본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초기 정책주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정책주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타고 하지만 초기의 정책주를 잡은 분들, 지금도 움직이는 정책주들 있죠. 다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왜 8,590원의 수익 실현 딱 매도 사인 드렸냐면 최근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점 영역이잖아요. SY 스틸텍은 비중을 크게 잡으면 안 되고 매수했으면 딱 수익 실현 전략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 하락을 하더라도 자 여기 추세 이탈이니까 시위선 꺾이면서 추세 이탈이니까 정리합시다 하고 그냥 완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대응의 영역,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인맥주는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아요. 시간을 주지 않죠. 그리고 약간의 희망을 주는 척하다가 다시 빼버리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책주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전국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 미국은 대선 끝났고 이제 트럼프 취임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 전쟁 아직 안 끝났고요. 트럼프 취임 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효율화기구 아직 탄생 안 했고 여기에 수장으로 아직 일론 머스크가 지명이 된 건지 임명이 안 됐어요. 지금 모든 재료들이 살아있고 이 재료들은 디데이가 있지만 이 디데이가 됐다고 해서 재료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료가 재탄생하는 테마들과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련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동안 매매를 이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2020년 3월의 느낌이 난다라고 했죠. 시장은 최저가 위치에 와 있고요. 여기서 이런 새롭게 매매할 만한 섹터와 테마들, 종목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이든 2020년에는 이제 질병에 관한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정책이라는 성장에 대한 방향,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방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매매에 달려들 때가 바로 지금이다. 미국장이 좋고 미국에 있는 종목들 날아가는 것, 장중에도 설명드렸지만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홍보는 언제나 그렇게 나오고요. 우리 시장 최근에 이 정세 때문에 안 좋았던 거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실 삼성전자가 쭉 하락한 거지 나머지 종목들은 성장한 종목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장, 미국장 이렇게 차별화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디테일함을 더 알고 있는 시장 거기에서 승부를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올해 장 마무리도 잘 될 것 같고요. 내년 장 한번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과 같은 분위기가 나온다면 내년 장까지도 활발한 매매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시장에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영상을 건너뛰어가지고 제 이사를 하는 과정에 등 뒤가 지금 배경이 바뀌었죠. 아이보리색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지금 이런 흐름들 잘 이어가고 있고 지금 흐름을 잘 이어가게 된다면 추후에도 계속해서 매매 전략을 잘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 정상적으로 올라올 테니까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